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 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당국이 이전에는 10시 15분 이전에 그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관련한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건이 있었다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바뀌게 된 이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0시 15분이 이 참사가 발생한 시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이제 소방 당국에서는 그때 첫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브리핑에서 5일에 있던 브리핑에서 이 경찰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이 119 신고가 이때 당시가 첫 신고가 아니고 이 사고 현장에서도 한 건이 더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정확한 시간이 언제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당시에 이제 답변 과정에서는 이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쟁점이 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관계가 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지금 경찰의 신고 관련해서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경찰에 대한 책임이 많이 좀 쟁점이 됐었는데 소방 당국도 지금 10시 15분 이전에 이런 신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방 당국도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또 이런 쟁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 밝혀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쟁점이 이렇게 좀 부각될지 이게 조금 관심이 되는 그런 사실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 뒤죽박죽했던 경찰의 보고 체계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방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보고를 늦게 받은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윤익은 경찰청장이 알게 된 시간이 가장 늦었거든요. 12시 14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늦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좀 이제 확인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월악산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반주로 좀 술을 마시고 11시경에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11시경에 잠이 들어 있다 보니까 11시 32분에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문자로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고를 했는데 못 받고 그리고 이제 20분 뒤에 이 담당관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취침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시 14분에서야 통화가 되고 이런 사실관계를 좀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이런 사고가 있고 나서도 그 전에 뭔가를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한 이후에도 2시간, 3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보고를 굉장히 조금 늦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체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표를 보면 윤익은 경찰청장도 경찰청 상황 담당관에게 문자를 받은 시점도 오후 11시 32분이면 사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보다도 더 지난 건데 이 과정에서 앞서서 보고 체계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어디에서 문제가 좀 컸다고 보세요? 우선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고 체계가 이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원래는 이 어느 정도의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보고가 올라가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체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사고 발생 전에도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게 한 그 중간에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위까지 올라갈 정도의 보고는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올렸을 때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보고를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지금 발생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좀 늦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체계 자체가 아예
이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전도 아니고 발생 후에도 이렇게 늦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체계 자체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좀 늦게 그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경찰청장도 11시 30분 넘는 시간에 좀 보고를 받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지도부들의 좀 늦장 대응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시 15분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10시 15분 전에 이 지휘부들이 이 보고를 받았어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15분 이전에 이런 보고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보고를 잘못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이런 정치적인 아니면 뭐 어떤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늦게 도착했고 뭐 그 사실관계를 또 뭐 달리 이야기를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고 체계가 아예 잘못돼 있었다면 이 보고 체계를 일단은 다 손을 봐야 된다는 이런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잘못 판단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오판에 대해서는 뭐 고의적으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이고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관계를 좀 특정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용산 서장이 처음에는 10시 20분에 도착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4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누군가가 허위로 고의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든지 이런 부분의 처벌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조금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작성자가 잘못 인지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범이 처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구성이 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고의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고의로 작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담당관의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좀 찾아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밤 11시 36분에 이 보고를 받았던 것도 결국은 용산서장의 이 늑장 독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이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이 부재 상황도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휘부에 이렇게 늦게 다 통지가 된 것이 이 뭐 용산 경찰서장이 늦게 도착해서 그때서야 보고를 올린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어쨌든 지휘부가 늦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그자에 대해서는 뭐 직무유기라든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직무유기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죄인데 직무를 해야 되는 자가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 처벌이 되는 거고 이 처벌의 근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무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아니겠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내가 이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야 되는데 방치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어서 이게 누군가가 보고를 함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고 이제 112 상황실에서 이제 류미진 총경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로는 알려져 있는 사실관계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상황관리실에 있어야 되는데 상황관리실이 5층에 있습니다. 건물 5층에 있는데 당시에 본인 사무실은 10층에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참사 당시에도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자리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해서 뭐 징계라든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이후에 늦게 보고를 받고 늦장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로 좀 꼽히는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인파가 그리 뭐 많을 것 같진 않다라는 판단이나 이렇게 좀 사고 이전에 지자체가 뭐 용산 상점에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에 대해 보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럼 법적으로 좀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많이 혼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네. 이제 드리자면 이게 책임이라는 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네. 이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형사 책임, 이 사람이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이라면 뭐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든지 벌금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국가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 국가의 어쨌든 뭐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상 관련해서의 쟁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경찰 내부라든지 뭐 소방당국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조금 법적인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10월 29일에 이 사고가 있었고 10월 29일 전에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간담회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좀 오판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적절한 판단을 누군가 했는데 다른 쪽에서 이게 뭐 조금 그렇게는 해주기 어렵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관계가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오판으로 이런 좀 참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뭐 이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적어도 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고 당일에 10시 15분 전까지 이때에 또 사실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네.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11건의 전화가 이제 왔었고 네.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또 10시 15분 전에 소방당국에도 119 신고 한 번 왔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든 소방당국이든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었고 그게 누군가의 오판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실관계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시 15분 이후에 이제 사실관계에 뭐 누가 늦게 도착했다 이 부분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수뇌부들을 10시 15분 발생 전에 원래 보고 체계에 의하면 보고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 이 뭔가의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혼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 10시 15분 이후에 이 이후부터 지금 그리고 또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다들 조금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를 주장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누가 왜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뭐 정말로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부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상당히 거셉니다. 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가져온 이 행안부 수장인데 이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 장관이면서 이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법적인 책임 관련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안부 장관이 31년 만에 이 통제권을 가져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규칙이 지난 8월에 제정되고 시행이 됐는데 규칙이 이제 그 명칭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행안부 장관이 이 청장들을 지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수뇌부를 지휘할 수 있으면 그 하단에 있는 경찰관분들도 다 지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경찰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 통지를 받은 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1시간도 조금 넘은 11시 20분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는 이 당시에 보고를 늦게 받아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장관이 이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좀 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헬로윈 이 기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좀 과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좀 사후에 책임을 묻는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좀 사전에 방지책이 많이 나와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좀 대대적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점이 예상이 됐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참사를 막지 못했을까요? 지금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상인회 측에서는 뭐 요청을 했었는데 뭐 묵살당했다라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최근에 공방이 됐던 게 용산 경찰서에서는 기동대를 요청을 했었다 서울경찰청에.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는 뭐 교통기동대밖에 지원을 못 해줬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뭐 주장이 나왔었는데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게 누군가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오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걸 조금 더 뭐 막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을 이제 좀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특수본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점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특수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특수본이 출범 뒤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예, 지금 특수본이 이게 사건이 굉장히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미 뭐 압수수색도 8곳이나 했고 또 그리고 뭐 포렌직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뭐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해서 참고인 조사라든지 일단 확보된 증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참고인 조사에서 뭐 누가 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 누구를 불러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참고인 조사를 하고 또 뭐 거기서 그럼 참고인이 제가 뭐 이때 이런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증거가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핸드폰을 봐서 그걸 또 증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각도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뭐 어떠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결국에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누군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법리가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좀 분화해서 최대한 좀 증거를 모으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찰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을 수사하는 이 과정에서 좀 한계는 없을까요? 그게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압수수색이 지금 바로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보니까는 네. 굉장히 좀 특수본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결국에는 성역이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조금 이견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경무관 이상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 3부에서 배당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수처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서 또 일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결과를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특검도 검토를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특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구성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효율적일지 이런 건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각 기관과 부처별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